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또 방송을 하겠는데요. 슈퍼 땡스 보내주신 분, 뷰티 매드 712, 그 다음에 K송 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젤로 서부에 계신 우리 교포분이 젤로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자슈아 킴 보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에 계신 분들 카카오뱅크로 자율 구독료 보내주셨는데 구독료가 그렇게 정확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자율 후원금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anyway 구선봉님, 그 다음에 나한강님, 유인신님, 문라이트 이렇게 뭐 자주 보내주십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김영선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라나 방송을 아주 사랑하시고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자율적으로 보내주시는 거니까 크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따끈따끈하고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 이거 참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제가 이거를 잘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그 뉴욕에 이제 그 인도 출신의 태어나기는 우간다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그 미국의 이민자로 왔는데 인도계예요. 그래서 이제 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에 선출됐죠. 30대 남성인데 그 굉장히 자기 어머니는 뭐 필름 메이커고 아버지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자기가 무슨 어려운 사람 편에서 일을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일론 머스크가 조 로건 쇼에 나와서 그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기꾼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는 행동 자체가 다 이렇게 연극이라는 거죠. 액팅 연극이다. 근데 그 조람 그냥 맘다니예요. 맘다니 이름 참 발음하기 힘드네요. 근데 그가 이제 11월 4일 날 며칠 전에 뉴욕 시장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그러죠. 근데 그 자기 그 뉴욕 최초의 무슬림 남아시아계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커티스 슬리와 무소속의 앤드루 쿠오모를 누르고 승리를 했죠. 근데 앤드루 쿠오모는 워낙 그 주지사 할 때도 그냥 뭐 그 널싱홈에 있는 노인들 많이 죽게 하고, 그 사람은 참 많은 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죠. 그 맘다니가 이제 뭐 세입자라든가 이민자 청년층에 많이 지지를 했다 그러고, 그가 이제 내선 공약이 임대료 동결, 경찰 예산 삭감, 연방정부의 과도한 간섭에 맞서는 생츄어리 시티 정책을 약속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정책은 보편적 교육이라든가 녹색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상위 1%의 이제 부자들한테 세금 인상으로 거기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뉴욕 아까 말한 그런 이민자들이라든가 이제 굉장히 로우 인컴 빈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특통이 뉴요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뉴욕의 그
트럼프 그 타워도 가지고 있고 자기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 기반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뉴욕 시장에 이런 무슬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런던에도 이제 무슬림이 시장이 되면서 이제 런던 도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뉴욕도 가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말할게요. 이제 인텔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트통이 일을 힘모자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뉴욕 시장의 일이 전혀 그들의 관심사에서 떠나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말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가는 과정 중에 하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인텔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자가 이제 뉴욕 시장이 되니까 뉴욕 경찰 대규모의 뉴욕 경찰들이 사직을 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뉴욕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마가 보수층도 이제 좀 그래도 쿠오모가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안 됐죠. 근데 그래서 그날 이제 투표용지를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맘다니의 이름이 이제 그 투표용지에는 2번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과 대리 후보 대리 후보 있는 그 칸에도 만담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반대 있는 무소속으로 나온 그 전에 뉴욕 주지사 쿠오모 이름은 맨 밑에 있어요. 하단에. 그래서 우선 이제 우선 노출 효과다 그래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다니가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죠. 위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는 그 뉴스들이 자기네들의 뭐 축제를 보는 것처럼 아주 열광을 하고 만다니가 된 거를 크게 다뤘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파키스탄 나라 자체가 자기 나라 선거는 장군들에게 장악을 당했는데 여기에 뉴욕 시장에 난다니가 된 거는 뭐 매우 아주 축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담스가 이제 그 전 시장 이름입니다. 근데 중도 하차를 했죠. 그래서 중도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명부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고, 그리고 퀸즈 지역에 그 뉴욕 시티는 5 보로로 돼 있어요. 그 보로가 뭐 한국의 구라고 말할 수 있나 모르지만 하여튼 뭐 브랑스, 그 다음에 스테튼 아일랜드, 맨하탄, 퀸즈, 뭐 이런 식으로 그 5개의 보로가 합쳐서 뉴욕시인 거예요. 근데 퀸스 지역에 그 자정 투표함이 추가로 투입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걸로 봐서 이제 나름대로 선거가 깨끗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조작이 있었냐? 근데 표를 직접 조작했다기보다는 이거 이제 인텔입니다. 그 이코시스템, 생태계 자체가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부자 네트워크는 뭐냐면 그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연계되는 정치위원회 자금과 미디어, 뉴욕타임즈 같은 아주 그냥 미리 사전에 승리를 보도해버렸어요. 아직 승리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미디어의 메가폰을 막 왕왕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다니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 미국의 밀리터리가 많은 그들이 요 단어는 좀 안 사용하려고 하는데 많은 그 올바르지 않은 그런 행위를 의 증거를 밀리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2020년 선거 때 그냥 저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선거 때 그런 행위를 하는 거 그냥 하게 뒀다 그랬죠. 집에 도둑이 와서 훔칠 때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뒤져서 훔쳐가는 그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그 훔쳐가는 걸 비디오로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똑같은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래서 맘다니가 되게 그냥 내버려 둔 거다. 그래야 또 이제 그들의 그 모든 거를 또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드러내게 내는 기회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사람들 깨우게 한다는 게 이렇게 시간도 걸리고 이게 지금 뭐 그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니 참 이런 얘기 그런 거를 들으면 참 이치는 맞고 이해는 되나 아주 그냥 저같이 막 그냥 급하게 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 답답해 죽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 지금 뉴욕 선거에 그거를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린다. 결과를. 그래서 그 만다니의 승리는 지금 트통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에 이 휘발유를 확 뿌린 거다 같은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승리를 하고 그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그 전 대통령 보고 트럼프를 직접 불렀어요. 그 나와가지고 아주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뭐 이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래갖고 소리를 아주 버럭버럭 지르면서 대통령 들어라. 좀 뭐 뭐 볼륨을 좀 올려라. 근데 볼륨을 올려라가 무슨 말인지 뭐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무슨 TV에 볼륨을 올리라는지 뭔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트통 이름 불러가면서 아주 그냥 대결 구도로 아주 프로바커티브하게 아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트통이 그 이민 단속국 아이스라 그러잖아요. 그거에 단속에 맞선 발언인 것으로 알고 또 트통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 문자를 트루소셜에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면 and so it begins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작 이제 시작해 이러면서 어떤 그런 불을 붙이는 점화 신호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아시죠? 그거에 112번에 보면 2018년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imminent 임박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사회주의 색채를 과도하게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제 맘다니 같은 애 아주 그냥 뭐 아주 통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야 커뮤니스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뉴욕을 저항의 중심지로 만든다. 그래서 뉴욕이 전 세계의 파이낸셜 센터인데 그 뉴욕의 시장이 무슬림이 됐으니 그것도 30몇 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양당 구조가 균열되는 현상, 유니파리가 붕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공화당 내의 중도파, 이제 라이노라 그러죠. 라이노는 이제 리퍼블리칸인 네임 온리인데 그냥 말이 공화당이지 보수도 아니고 그냥 중도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들은 이제 불편해졌죠. 그렇지만 트통은 이들도 이용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2017년 이후에 아까 그 알파벳의 17번째 그 작전 알죠? 그 작전이 뭐냐면은 붉은 10월 그러니까 그거 레드 옥토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붉은이 누구냐 하면 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파의 10월을 떠오르게 하면서 폭로로 격침시켜라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레드 옥토버라는 거는 영화 제목의 그런 어떤 하나의 장난이 아니라 모두가 러시아 잠수함에만 집중했지만 이중 의미라는 말이 바로 그걸 암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제 딥스테이트의 대리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맘다니가. 쟤네들 꼭두각시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정책들이 이제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투표하도록 두는 거. 그래서 그 연방주의의 균열을 시험하고 대법원에 대한 도발로 이번에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2025년 10월 30일에 트통이 국방부 지시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러시아나 중국과 동일 기준으로 실험하라.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핵실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한 핵실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장관이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관에. 그 사람이 밝힌 대로 비임계 실험이다. 그러니까 subcritical test라고 그러는데 비임계 실험으로 그냥 버섯구름 없이 내부 진단만 위하는 핵실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안 했었는데 우리도 그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도 핵실험 할 거야. 그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트통이. 그래서 근데 그럼 해피면 때가 왜 지금이냐? 그 맘다니 당선 이후로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생츄어리 시티라 그래요. 그 뭐 보호 도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그래서 생츄어리 시티들을 연방 비진입 구역으로처럼 만드는 그런 소프트한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핵실험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저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뭐 인텔은 그렇다 하네요. 어디 인텔을 저도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뭐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거의 뭐 99%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요거는 요런 건 그렇다니까 그냥 전달은 해드리지만 내가 이거하고 그래 무슨 연결점이 있다는 거야 이럴 때가 가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흰모자 작전에 해양 모티브가 뭐냐면 잠수함 해상 작전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것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잠수함은 SLBM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다니거든요. 잠수함이. 그래서 이번 실험은 우리는 너희의 수중에서 언더워터 수중에서 움직임을 보고 있어 라는 그 신호를 보내는 거고 중국의 096형 096형 스텔스 잠수함 건조에 대한 대응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전의 흐름 속에서 체크메이트라는 건 이제 완전한 제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체크메이트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완전한 제압이라는 소리인데 그 완전한 제압의 준비 단계다. 그래서 핵전력은 단단해지고 군사재판 요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서서히 다가오면서 지금 엄청 체포해서 체포해 들인 애들이 얘네들이 군사재판을 뭐 현재도 받고 있고 처리되고 있고 아주 핵심 인물은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군사재판은 다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외국의 개입 여기서 외국의 개입 안에 뭐가 들었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한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우간다 출신 맘다니를 통해서 이란의 개입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미국 시민권 단지 7년 만에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애예요. 그러니까 래퍼 그 노래 그 젊은이들 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래퍼로도 활동했고 그러니까 아이는 똑똑한 애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이게 공산주의인 거죠. 아주 교활하게 생겼죠. 얼굴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생긴 거대로 생긴 거 딱 보면 그냥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어떤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피하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사람을 딱 봐도 그냥 얼굴 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 같이 만다니가 이제 이란의 글을 통해서 이란이 개입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외국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이런 뭐 아까 말한 해양 모티브라든가 무슨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시 중이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감시.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뭐 시장이 되고 막 성공했다 그러고 막 뭐 아주 환호하고 이러지만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 그래 니들 그래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바이든 때 4년 동안 그래 니 바이든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미국인들이 깨어났잖아요. 민주당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뉴욕 시장 선거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뉴욕 시장 사람이 이제 될 거라는 건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았고, 뭐 혹시라도 무슨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트통이 하는 거 보면 쟤 그냥 제가 저렇게 되게 내버려 두겠구나. 뭐 안 내버려 두고 뭐 그런 식으로는 안 해왔잖아요. 그냥 하게 두고 이제 지가 이제 풀어놓은 덫에 빠뜨리게 하는, 이게 이제 흰모자의 작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게 또 뉴욕 시장 선거에서 또, 그리고 뉴욕 시장이 앞으로 이제 자기가 그 공약한 걸 이제 추진해 나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자기네들의 그 부족함과 이제 많은 그 미스테이크를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낼 겁니다. 뭐 시간 길게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트통이 이제 혹시 숨기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어떤 2017년 이후에 지금 군사 작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가 퀀텀 양자 보안망으로 2024년 2025년의 선거 주기를 오디팅하는 거, 감사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우주군은 사이버상에서의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이들이 다 이렇게 오디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거 조금 요 얘기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면 이제 또 오토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그래서 여러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 사면을 해줬는데, 그걸 이제 팔든이라 그래, 영어로. 근데 사면을 이제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메타데이터로 사기처럼 드러내는 것이 이제 그들이 가진 영향력인데, 그거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만단이라든가 버지니아 주지사라든가 뉴저지 주지사가 이번에 민주당이 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그거를 일부러 허용하는 전략, 그런 걸로 지금 흰모자가 그렇게 허용했다. 그래 니네 해봐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국의 뉴스를 봤어요. 뭐 MBC, SBS, KBS, 뭐 YTN 이런 뉴스를 보니까 참 뉴스를 정말, 내가 그들이 가짜 뉴스 전하는 건 알았지만은, 여러분 미국 사정을 잘 아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뉴욕은 오랫동안 다 루디 줄리아니만 빼고는 뉴욕은 오랫동안 다 그냥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인 사람이 시장이 된 거가 조금 색다른 거지, 뉴욕에서 민주당의
애가 시장된 거 그거는 여러분 그곳은 항상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우리가 무슨 뭐 기분 나쁘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버지니아는 그 굉장히 그 민주당 성향입니다. 거기. 그리고 이번에 가버먼 셧다운으로 지금 한 달 이상을 끌고 있으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버지니아주는 그 공무원들이 뭐 알렉산드리아나 페어팩스 카운티나 뭐 이런 그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 주에도 살지만 버지니아주에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그들이 이번에 가버먼 셧다운의 영향을 받아서 월급이 따박따박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트럼프 그런 어떤 반발로 이번에 그 버지니아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민주당 쪽으로 주지사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뉴저지는 주는 항상 그 굉장히 민주당 성향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우리의 예상대로 블루 시티나 블루 스테이트가 그냥 민주당 뽑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마치 뭐 일어나지 않을 이변이 일어나서 뭐 특통에 대한 반발로 뭐 특통에 대한 그 행정부에 대한 심판대로 뭐 이번에 올라서 뭐 다 민주당이 됐다. 이런 보도를 한단 말이죠. 한심합니다. 한심해. 거기는 항상 블루 스테이트와 블루 시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의 그 언론이 보도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지. 뭐 새로운 이변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되게 돼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위주의 민주당 주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민주당에게 유리하도록 기계가 뭐 조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그들이 집계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여러 가지 오디트 트레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감사로 이제 기소가 이제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 선거위원회 FEC라 그래요. Federal Election Committee. 그다음에 DSA의 암묵자금 수사, 그다음에 보안법 위반 같은 거 그런 걸로 군 법무부 조사나 생츄어리 시리에 대한 저항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져서 결국 그 이번에 선거에 뭐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드러나고 또 거기에 연루된 자를 잡아들이고 벌을 받게 한다. 요런 일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뉴욕이 뭐 저렇게 됐으니 이제 큰일 났네. 뭐 큰일 난 건 맞아요. 걔네들은 뭐 민주당이 항상 됐지만 이번에 이제 그렇게 급진 좌파 뭐 공산당이 들어갔으니까 뉴욕은 이제 빠른 속도로 망가질 겁니다. 근데 망가지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근데 그거를 좀 겪어야겠죠, 거기도. 그러니까 인간은 당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그냥 당하지 않아도 난 저런 거가 되면은 나는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고통 없이 모든 인생도 그럴 거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불에 데워봐야 되고, 이 불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균열된 포인트로 이어지면서 2026년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미드텀. 그래서 하원, 상원, 뭐 주지사 다 뽑는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때가 진짜 아까 말한 붉은 10월 레드 옥토버의 수학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맘 단위의 뉴욕을 실험실로 삼아서 임대료 통제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민자 급증이 기반 시설을 압박하면 연방의 자금 중단이 그 사기를 폭로하게 돼 있습니다. 특통의 연방정부에서 니네 미니멈으로 뭐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건 몰라도 니네 연방정부에서 자금 가는 거는 기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트통이 So It Begins라고 트루소셜에 올린 거는 기반층 결집해라 하는 신호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신호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의적인, 일부러 고의적으로 fog, 이제 fog가 안개라는 소리가 안개. 그래서 안개가 끼면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혼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의적인 혼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참 뭐 저도 전달은 해드리지만은 이게 참 보통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런 걸 참 이해하고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살으려니 여러분들 뭐 쉽지는 않으나 저는 뭐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편 또 재미가 있기도 해요. 예. 뭐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그 알파벳의 17번째 그거의 게시물들은 훈련된 눈을 통해서 그것을 꿰뚫게 하고 우리를 수동적으로 아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수동적인 사람들에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과거에 거기 게시물에 계속해서 2018년부터 쭉 나왔거든요. 거기에 나온 거 그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제가 굳이 맨날 알파벳의 17번째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조금, 그런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딥스의 그 하수인들 있죠. 그들은 일반인들, 우리 같은 국민들의 무관심에 빌붙어서 사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이 뭘 알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무관심한 사람들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지네들이 맘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어떤 맘다니 같은 이 시장이 됐으니까 너무 좋아하죠 지금 쟤들은. 근데 그런 승리 자체가 그들이 앞으로 밟게 될 덫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레드 옥토버 얘기는 해드렸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앞으로 가짜로 이제 우리의 어떤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하기 위해서 딥스가 많은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저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9.11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뭐 9.11로 해서 미국의 이제 그 패트리어트 액트 같은 게 통과되면서 그 전까지는 미국인을 자국민을 감시하고 도청하고 뭐 그런 일은 불가능했었는데 9.11 사건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우리 자국민이 감시 대상이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그 일 이후로 뭐 공항마다 그 비행기 탈 때마다 신발 벗고 뭐 가방 올려놓고 뭐 스크린하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전에는 그냥 비행기 뜨기 한 20분 전에 그냥 나가서 그냥 쓱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많은 비즈니스 트립을 다녔던 사람인데 그 비포 9.11하고 애프터 9.11이 너무 현저하게 공항에서의 그 일이 너무 현저하게 다르니까 인생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 9.11 이후로.
공항에서 뭐 신발 벗고 뭐 아유 진짜 분노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지금 우리가 이 심리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심리전이 이제 사이압이라 그래. 사이압, 사이칼라지 플러스 압은 오퍼레이션. 그 사이압이라는데 심리전 또 사이클로지컬 월페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전을 우리가 겪고 있고 선거전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은 이 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반이 아예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맘다니 사건 보고 당선되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이 뭐 화도 나셨을 건데 그러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결론으로 하려고 앞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맘다니 얘기는 조금 더 인텔이 앞으로 계속 있을 예정이에요. CK 것처럼. 근데 그냥 영화를 즐기시라. 우리가 지금 영화를 너무 오래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2020년부터 지금 5년 이상 이렇게 영화를 보고 인조이 더 쇼 그러는데, 아유, 어떤 때는 뭐 힘들죠,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그 특통이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체제 해체를 위해서 어떤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특통이 이제 하고 있는 블루프린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전에 얘기한 것도 약간 중복이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특통의 첫 번째 조치는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연방 관료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에 서명한 행정명령 14171을 통해서 스케줄 F를 부활시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최대 5만 명에 달하는 정책 역량 직군, 정책에 관련된 거예요. 정책에 관련 팔러시. 그거에 대해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원하면 정부가 원할 때 자를 수 있던 그런 직위로 재분류한 거예요. 그전에는 철밥통인데다가 그냥 윗사람이 그냥 자르고 싶어도 못 잘랐어요, 공무원을. 근데 이제 그런 14171호를 통해서 그냥 내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인을 했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행정부 지침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긴 소송의 절차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처는 OPM이라 그러는데, 그 OPM은 1월 27일에 지침을 발표하고 각 부처가 4월 20일까지 자를 사람이 있으면 내 명단 제출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재분류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고, 봄에는 이 명단을 강제 이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바로 자를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스프링, 봄에. 그 다음에 트럼프 팀은 이제 그 OMB 국장하고 인사 책임자가 주도해서 아메리카 포스트 정책연구소 출신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기용해서 그 미국의 애국자들, 충성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채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로 행정체계가 간소화되고 행정부에서 남은 관료들은 교체하면서 이미 단속이나 규제 완화 같은 분야에서의 내부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 해체를 위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일반 방송에서 얘기 안 하니까 제가 이거 좀 가치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특통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부, 도지라 그러죠. 그거를 출범시켜가지고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지요. 그래서 중복된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많이 중복된 거, 오버랩 되는 거, 그런 거 해체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해서 2조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했죠. 또한 정보기관 내부의 정치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D&I 국장 털시 게버드가 주도하는 인터에이전시 웨포나이제이션 워킹 그룹, 이게 뭐냐면 기관 이래 각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국가 기관, 그 기관 간의 무기화 조사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4월부터 지금 그것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건가 뭐냐면요, 국가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이 나라를 미국이 망가지는데 주로 협조하면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자기 직급이나 직위를 통해서 그거를 무기화시키는 건 못하게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뭐 이거는 우리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가 아마 공통적으로 이럴 거예요. 왜? PC주의에다가 또 그냥 뭐 그냥 뭐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일부 또 뭐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 아까 말한 그 그룹은 제임스 콤이나 앤서니 파우치 같은 인물들이 과거 권력남용 사례를 조사해서 관련 정보를 그 근거로 소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트통의 어젠다 47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육부 같은 전체 부처를, 교육부를 없앴죠. 근데 이제 아주 완전히 없애려고 그래요. 트통이. 그래서 교육부가 무슨 필요합니까? 연방정부에 무슨 교육부가 필요해요. 이거 교육은, 에듀케이션은 주정부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정부가 해라. 우리 연방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연방정부를 축소하는 일에 트통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얘기는 했고, 그래서 워싱턴 밖으로 일자리를 이전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분산시키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런 계획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방위 계약이라든가 인신 땡땡 그런 자금들, 그 다음에 비공식 예산, 지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니까 비자금이죠, 비자금. 그런 예산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거를 차단하고, 이번에 가버먼 셧다운 때 그거 많이 찾아내갖고 동결했다는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는 2026년 현재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지의 그 일론 머스크만 나갔지, 그 사람은 이제 떠나서 자기나 뭐 스페이스X나 뭐 테슬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사람만 떠났지, 그가 고용했던 도지 정부 효율부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는 지난 앞으로 내년 2026년 7월 4일에 자진 해체하고 축소된 예산안을 의회에 넘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서 이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면 정부 효율부가 건의한 건이 그대로 이제 법으로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트통이 이제 법무부 장관 펜 반디하고 FBI 국장 패시 파텔을 중심으로 사법부와 군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부패 척결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드렸고, 의회의 승인 예산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보류하는 자금 동결 권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딥스의 비공식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차단하는 것이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딥스의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맞죠. 제가 그랬죠. 돈줄을 끊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젝트 2025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및 군사 조사 시스템을 결합해 가지고 생츄어리 시리 공무원하고 선거 조작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혐의 기소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군사재판 얘기 과거에 하면서 재그는 뭐냐면 이제 그 군사 법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그와 협의 중인데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원, 인스펙터 제너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IG라 그래요. IG, 감사원. 그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열대 개혁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는 다수의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람이 기소가 당하겠죠. 그리고 우주군의 감사 결과는 2024년, 2025년 선거 과정에 이상한 게 발견되는 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로 활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뉴욕 선거 뭐 석연치 않은 거니 뭐 어쩌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 어떤 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라니까 그거를 잘 지켜보고 우리는 그것이 정의로 이루어지는 저스티스가 실현되는 거를 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임기보다는 책임이 우선되는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고 옛날에 그 올드 가드들, 옛날에 구체제의 관료들은 이제 퇴출시키고 국민은 2026년 중간선거를 통해서 부패가 드러난 야권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직접 우리가 체감하게 될 거다. 2026년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텔을 받은 거는 이제 물론 인텔에서도 얘기했지만 로이터 통신의 트통의 딥스테이트 딥스 해체 계획이라는 거 로이터가 그런 것도 씁니다. 요새는 옛날에 딥스가 뭐야 이러고 그런 단어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가 도지에 관련 세부 사항을 한 걸 제가 참고 자료를 읽어보니까 지금 인텔에서 말하는 것 같은 비슷한 걸 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케줄 F 그 보건 관련에 대한 것도 워싱턴 포스트가 썼고 그 다음에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보수의 띵크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프로젝트 2025 개요를 보니까 제가 크로스 체킹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버먼 셧다운이 지금 오늘이 11월 7일인데 가버먼 셧다운이 이제 지금 한 달 7일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11월 4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이제 이런 인텔을 받았는데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이런 건 뭐 일반 방송에서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하원 의정이 이름이 이제 마이크 잔슨인데 그게 이제 그 뉴욕의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인 이제 척 슈머하고 또 하원의 하킴 제프리스하고 그 둘이 리더입니다. 민주당 쪽에. 그래서 마이너리티 리더예요. 그랬는데 그 오벌 오피스 트통한테 가가지고 야 직접 뭐라고 말했냐면 불법 이민자들에게 이제 그 모든 건강보험 다 하게 해주고 하는 거하고 또 NPR이라 하고 PBS 그 공영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공영방송이지 그동안 순전히 그냥 좌파 그냥 프로파간다 그냥 그런 아주 선전선동하는 방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트통이 이제 예산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방송들하고 해서 불법 이민자 복지 기금해서 다 합쳐서 1.5천억 달러 줘 이러고 오버오피스로 가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트통이 물론 그건 안 되죠. 뭐 안 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거를 그런 거를 구실로 지금 이렇게 가버먼 셧다운을 안 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수십억 달러의 불법 시장 그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대규모 요거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게 지금 인텔이거든요. 근데 인신땡땡 아시죠? 그 네트워크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1조 5천억 달러의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불법 이민자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의료 혜택을 줘야 되고 뭐 그런다고 아주 매우 동정심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건 표면에 나타난 거고 이면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뭐 이거 모르면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일반 국민들은 다 속고 있는 거죠. 아유, 민주당은 뭐 굉장히 심퍼티가 동정심이 많은 당이야. 뭐 이러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날로와 카르텔하고 그 MS 이거 얘기해도 되나? MS-13 같은 그 범죄 조직들은 돈을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을 그 미국으로 보내는 그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브로커들 아시죠? 뭔지. 한국에 브로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에 뭐 수천만을 그 불법으로 그 국경을 통과시키게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은 NGO 계약 업체하고 연결된 그런 유령 회사를 통해서 이 중에서 한 20% 정도 자기네들이 챙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은 인도적 지원, 보조금 형태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이제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같은 자선단체 같은 걸로 전달이 되고 그 이주민을 수용하는 시설로 쓰이지만 그 시설이 또 동시에 아주 안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단어를 제가 좀 피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맥락이 요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잔슨 하원 의장이 뭐라 했냐면 슈머하고 제프리스가 이 자금을 통해서 재정착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피해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피해자들을 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블루도 될 수 있고 레드도 될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라 그래요. 한국으로는 격전주, 뭐 경합주, 뭐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윙 스테이트로 그들을 재배치해가지고 연간 1,500억 달러 규모의 지하 경제를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마이크 잔슨 하원 의장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1990년대부터 비공개 비밀 모임에서 자기네들이 서명한 개혁을서를 통해서 사생활 스캔들로부터 보호받는 대가로 세계 금융가들의 비밀 네트워크에 충성하기로 맹세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런 게 인텔이에요, 여러분. 지네 사생활로 뭐 가진 더러운 짓, 악한 짓 다 하고 다니면 스캔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호해줘. 그러면 내가 니네들한테 충성할게. 이렇게 지네들이 사인을 서류에다 하고 그리고 그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는 스위스 비밀금고에 스위스 비밀금고와 앱스타인 관련 여러 섬들이 있죠. 카리브 해 연안에 그 섬들을 본고지로 두고 있고 워싱턴 DC의 호텔에 설치된 비밀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협박자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몰래 카메라죠. 그걸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아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더럽고 더럽죠. 예. 그리고 1조 5천억 달러 중에 5천억 달러는 생츄리 시티 인프라 구축 자금으로 지정되어서 있으며 그런 일부에서는 이곳에서 이거는 여기서는 좀 이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주 나쁜 일들이
행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 그냥 대충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그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나 뉴욕에 어떤 그 웨어하우스들 창고가 있는데 그런 데서 가진 악한 행위들이 그 행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행해졌을 때에 그런 거를 서로 다 안답니다. 지들끼리는. 그래가지고 서로 눈 감아주고 그런 일을 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급이 높은 이 유명한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건 참 그래서 이제 트통이 있는 오벌 오피스에 쳐들어와서 이제 그런 1조 5천억을 줘 하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트통이 거절했죠. 그래서 그 이주민의 신체 검사 과정에서 생체 추적 그런 칩을 심는 사업에 쓰이고, 어떤 이런 자금 흐름은 정치인들이 계속 종속되게 만들어서 그런 내부 고발자들은 여러 가지 약을 먹여가지고 굉장히 입을 닫게 하는 그런 일들도, 그러한 행위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저한테는 새로운 얘기가 사실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일일이 또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글쎄 제가 지금 뭐 조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기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새로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뭐 이미 아시는 것도 한 번 더 아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겠다. 근데 제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이건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최초의 엉덩이 호흡, 이게 버튼 엉덩이고 호흡은 브리딩이라는 건데 엉덩이 호흡 실험을 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장내 환기를 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장 있잖아요. 그 장내에 환기를 시키면은 직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산소를 공급하여 심각한 폐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돕게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직장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게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웃자고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글쎄 나는 이런 의료 행위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하여튼 뭐 농담으로 웃자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중간에 또 합니다. 그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셧다운 정부 폐쇄죠. 동안에 스냅 저소득층 식품 보조금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비 자금을 사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트통 행정부가 저소득층 엄마들과 아기들을 위한 일부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조용히 자금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 좌파 애들은. 그냥 트통만 나쁜 X가 되는 건데 아닙니다. 트통이 이런 지금 프로그램을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왜 조용히 하고 있냐? 이번에 그 4,200만 정도의 그 스냅을 가져가는 애들 중에 너무 불법이 이민자가 많으니까 그들 이번에 출연하는 게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요렇게 저소득층 엄마들하고 아기들을 위한 일부 영양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 조용히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개적으로 법원이 비판을 하는 동안에 트럼프 측근들은 비밀리에 움직여서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예산을 통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영양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트럼프 팀은 국방부에 해외 인도적 비상작전, 이게 뭐 Humanitarian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이라니까 해외 인도적 비상작전 장부에 숨겨진 유령 계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금 28억 달러를 전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놔두고 있던 돈이 미처 우크라이나로 가지 못한 돈이 있나 봐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돈 집어 써야죠. 그래서 그걸로 지금 휴메니테리안 목적으로 하여튼 미국 국민들을 지금 가버먼 셧다운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돕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28억 달러는 뭐냐면 델라웨어주에 도버 군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서 아직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은 채 남아있던 예산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트통이 지금 이제 그런 거는 누가 하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요런 걸 말씀드리면 또 재미가 있는데, 블랙워러의 그 이제 후신인 그 컨스틸리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 이름인데, 그 회사가 물류를 담당해요. 그리고 C-130, 이거는 이제 수송기 이름인데, C-130 수송기를 이용해서 표시 없는 상자에 담긴 강화 분유 같은 거, 분유, 애기들 그 분유 있잖아요. 그런 거 등등등 넣어가지고 미국 남부에 여성 유아 아동 지원 프로그램 클리닉으로 공중 투하했습니다. 이런 거는 방송에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성 유아 아동 지원 프로그램은 WIC라 그래요. 그게 뭐의 약자냐면 Women Infant Children. 인판트는 유아란 소리죠. 그리고 제러드 쿠시너는 누구냐면 이제 그 트통의 사위죠. 이방카하고 결혼한. 그래서 쿠시너가 중심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조율을 하면서 이 쿠시너 얘기는 뭐 좀 컨트로버시가 많죠. 근데 지금 그 사람 그 얘기를 뭐 아브라모코라든가 뭐 이런 그런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되고, 지금 그 사람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안 할 거고, 쿠슈너가 또 지금 이런 데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통의 측근 중에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좀 나서서 이런 일을 은밀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쿠슈너가 중심에서 조율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충성파 차관들하고 협력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재난 대비 물자로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는 하원이 장악한 민주당의 예산 통제권을 우회해서, 또 이제 뭐 난리가 날 테니까 민주당 애들이 지금 가버먼 셧다운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고통받고,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민주당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막 시위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고 뭐 그러면은 이제 또 나서가지고 이제 트통을 뭐 탄핵하고 뭐, 이게 얘네들의 시네리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근데 지금 잠잠히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지금 잠잠히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하면, 하원이 장악한 민주당의 예산 통제권을 우회해서 스윙 스테이트라는 건 이제 격전지 경합주 이 주예요. 어떤 때는 민주당 됐다가 어떤 때는 공화당 됐다 하는 그 주도 7개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의 스냅 의존 가정 420만 세대에게 트럼프 케어스라고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추가 식품 쿠폰을 배포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 쿠폰은 퀀티코의 비밀 시설에서 현장 인쇄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인텔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퀀티코는 뭐냐면요, 그 에어베이스 그 공군기지가 있는 데인데, 여기도 역시 그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왜 그 800명의 군 장성들 세계에서 모아들여 가지고 핏헥셋이 모아들였다 그랬죠. 그게 콘티코예요. 그 장소가. 그리고 트통은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미국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트통은 뭐든지 리걸리 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편법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무슨 법이든지 숨겨진 법이라도 찾아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이룬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WIC는 뭐냐면 여성 유아 아동 지원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이제 연방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영양이라든가 아이들의 영양, 그다음에 교육, 보건 그런 거를 저소득층한테 공급하는 걸 WIC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트통이 1월 15일에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해가지고 미국 농무부가 USDA Department of Agriculture죠. 그래서 미국 농무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재난 구호 잉여금을 주 단위 WIC, 조금 아까 말한 주 단위의 WIC 기관으로 직접 재배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때 스태포드 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름이, 근데 그거에 따라서 국가보건안보 조항을 근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헬스 시큐리티 조항이 그 안에 그 스태포드 법안에 있어서 그걸로 합법성을 가지고 지금 아까 말한 그 여성 유아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공중 투하해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다 이겁니다. 나중에 참 이런 거 하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 영화로 만들 만한 내용이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한 몇백 편 나올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거 영화로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막 공중 투하하고 뭐 서스펜스, 뭐 트릴 앤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런 영화. 갑자기 뚱뚱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그 여성 두 분이 있어요. 농무부 장관이 이제 브룩 롤린스인데 그 여자하고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수제 와일스라고 60대 여성입니다. 그 트통이 아주 신뢰하는, 그래서 그 두 여성이 합력을 해가지고 사용되지 않은 농업법 예산 2억 8천만 달러를 또 찾아냈어요. 어디 숨겨있는 돈 또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월마트와 크로거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민간 협력 체계를 통해서 직접 분배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일리갈 마이그런트는 안 주고 본래 미국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그냥 뭐 불법 이민자는 뿌리를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트통이. 수천만 명 밀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아까 크로고 같은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크로고 같은 건 이제 그 식품, 그로서리죠. 뭐, 근데 미국은 뭐 그로서리에도 뭐 많은 생활용품을 같이 팔고 있으니까, 월마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던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다행으로 여겨지고 11월에 이런 기본적인 생필물이 어벨러블 하지 않으면 없으면은 매우 이제 힘든 달이 되겠죠. 왜 날은 추워지지, 또 땡스기빙도 있고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추석 같은 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스로 또 생활이 가능하고 노동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이제 일을 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트통의 의도고, 많은 사람이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들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그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너무 확대해서 너무 정부를 비대하게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게으르게 만든 게 민주당이다 이 말입니다. 민주당은 애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끝내면서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게 아마 한국 뉴스에서도 다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뉴스를 별로 안 보니까.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이드 벤스가 이제 부통령 이름인데, 제이드 벤스가, 자기 와이프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지금 CK의 미망인하고 이렇게 요새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서, 그런 루머가 둘이 어떤 로맨스가 있지 않냐. 이런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상체기를 입히려고 그러는 것 같죠. 근데, 인도 근데 그게 이제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터닝 포인트 USA의 그 집회에 나와서 옛날에 찰리가 했던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벤스가 가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고 똑같이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할 때에 자기는 아내는 힌두인데 종교가, 근데 자기는 아이들을 크리스찬 학교를 보내고 있고 아내하고 합의해서 크리스찬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종국에 가서는 아내도 크리스찬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잠깐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이 인도 쪽에서 나온 매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샤예요. 그 여자 제이드 벤스 와이프 이름이. 그래서 우샤 보고 제이드 벤스하고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한 글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냉전 중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에리카가 이제 CK 아내 이름인데 에리카하고 서로 이렇게 허그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게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이 상황을 많이 뒤틀리는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제가 듣는 인텔에서 요런 얘기가 한 몇 주 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인텔에서 아마 안 다룬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지금 이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향후 미래에, 가까운 미래 같지는 않고 미래에 에리카가 이제 찰리의 아내 이름인데, 그 미망인인 에리카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떤 높은 어떤 포지션에 가 있게 될 날이, 그럴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인텔이 있었어요. 근데 인텔이라고 하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100%는.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서 이건 또 뭐지?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너무 다른 중요한 뉴스가 많아서 그거는 좀 놔뒀는데, 이번에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게 어떠한 역학관계가 있는지, 이게 뭐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문을 들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 얘기가 잠깐 생각이 나고, 좀 이게 너무 뉴스가 요새 많아가지고 좀 아직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또 좀 하루 이틀 안에 또 제가 또 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뵙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기 이렇게 좀
폭발적인 그런 내용은 제가 멤버 전용 방송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그 멤버가 되신 분들은 과거에 제가 멤버 전용 방송을 2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1편, 2편. 그러니까 멤버가 되시면 즉시 그 밑에 쭉 라나방송 내려가시면 이렇게 썸네일이 하얀색인데 그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멤버 전용 방송을 가서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들으셔도 아무 손색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폭발적이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멤버 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멤버 전용 방송 1편, 2편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요새 멤버십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다 좀 멤버십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멤버십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엮어나가는, 우리가 같이 동역해서 우리가 라나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저의 파트너가 돼 주셔서 우리가 힘차게 지금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엎어지고 나쁜 자들이 제거되고 힘모자가 승리하는 이 오는 날, 완전한 승리에 오는 날까지 우리가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멤버십 꼭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여기서 방송 일단 마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